제가 민주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형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수정 이유 및 수정 주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글자가 긴 게 형사법이니까 형사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제가 뒤에 하나하나 또 따져볼 텐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 못하는 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인은 왜 제외했습니까? 반드시 다음 주자께서 나오셔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누구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발인을 왜 제외합니까?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경찰 수사에서 본인이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아서 오히려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피해자 진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헌법 27조 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기소되어야 하므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복하여 기소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 재정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사건이 모두 검사에게 와서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행해져야 하고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 기소 강제 절차로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경찰이 1차적 종결권을 행사하여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특히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중에 고발인만 제외시켰습니까? 이것은 저를 비롯한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경찰이 고발 사건 불송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은 현행법의 1차적 종결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결권으로 변경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행해질 수 있는 길이 끊겨서 기소 강제 절차인 재정신청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의 피해자 진술권을 침해하여 위헌인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 등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고 그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결국 이런 수정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시정 불복 사건 등 사법 통제가 더욱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시켜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경찰 수사 이의 신청권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정안 제245조 7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 제245조 6의 통지를 받은 사람 괄호 고발인은 제외한다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세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규정과 기존 개정안 내용과 달리 이번 수정안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시켰습니다. 저는 이걸 아무리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구태여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고소, 고발은 세트처럼 따라다니는데 고발인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을 해도 제가 이 좀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민들이 이 권력자들에게 고발을 많이 할 게 그게 두려워서 그런가? 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 부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고발인 역시 형사절차상 보호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적시에 수사권을 발동하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범죄 단서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유관 분야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 고발 제도를 통해서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나 법률가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것도 있죠. 조세범, 출입국 사범, 공정거래 분야에서 각 국세청, 출입국, 외국인 간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고발이 범죄 감시 기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사와 함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제도가 담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인권 침해가 의심돼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고발하는 경우처럼 약자 대변하는 고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과 같이 공익신고인이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 N번방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 존재를 드러내기 힘든 고발 사건과 같은 공익제보 고발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겁니까? 고발인 중에는 범죄 사실과 이해관계 없는 단순 신고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상 피해자이거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고소인과 유사한 정도의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직권남용, 위증, 무고 등 범죄의 상대방,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질서 저해 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 회사 부실 운영으로 인한 횡령 등 문제 제기하는 소액 주주 등은 피해자성 고발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발 사건에 대한 사법 통제 공백이 생깁니다. 멈춰 주십시오. 수정안상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본인이 제기한 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이래만 가능하고 명백한 체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가 없으면 송치 요구도 어려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충분한 권리 구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고발인의 항고권 등 법률상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현행 형소법, 검찰청법상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독직 폭행, 독직 가혹행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재정 신청권이 인정되고 법원은 피해자성 고발인의 경우에도 고소권자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보아 재정 신청권을 인정해 주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처럼 고발인을 이의 신청권자에서 제외하는 경우 사건에 대해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박탈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없기 때문에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기관 고발 사건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종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정안은 검찰청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항고라는 고발인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여 법률 규정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전체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고발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판단 주체에 따라 즉 불기소 처분을 경찰이 하냐 검사가 하냐에 따라서 경찰이 하면 불복 수단이 없고 검사가 할 때만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세요. 불복 절차의 완비성을 달려줘서 고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성 고발인의 재정 신청이 불가능해져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 절차 진술권마저 침해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헌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는 해당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한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설명해 주십시오.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를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률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수정안하고 없어요. 입법 취지에도 전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대장동, 백현동 사건에 고발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예상해서 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랬나?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선거 범죄는 후보자 비방, 폭행 등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서 선관위나 정당, 후보자 등이 고발하는 고발 사건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아까 수차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사건은 묻혀버리고 말겠죠. 이것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자적 고발 권한, 나아가 재정 신청권까지 인정한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관 고발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정안에서도 검사의 불송치 기록 검토와 재수사 요청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선거 사건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 제약상 재수사 요청을 해도 경찰의 의견을 바꾸지 않으면 시정이 어렵고 의견을 바꿔 송치하더라도 공소시효 도가 부실 수사의 우려가 높습니다.